평범한 삶이 동경의 대상이었다. YH 입사는 그 꿈을 현실로 바꿔줄 것처럼 보였다. 영화와 펜팔은 70년대 빠질 수 없는 젊은이의 문화 코드였다. 주간 중앙 펜팔에 엽서를 띄워 많은 편지를 받아보았다. 그중에 서신 교환하다가 오늘 친구 순자와 바로 약속 장소에 나가서 한상진을 만나 대화 나누고 대한극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에게는 남성의 세계를 아직 모르고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주고받으며 영화 구경을 하다 순자와 극장 밖을 나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남자는 옹졸하여 실망을 하게 되었다. 펜벗이란 만나면 이별이란 말이 맞는 걸 느꼈다. 그동안 유보해두었던 여성으로서의 삶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다. 한탄강에 갔었던 사진이 다 나왔다.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막상 바라보니 여자의 미를 찾아볼 수 없도록 보기가 흉했다. 너무나 나의 몸에 신경을 쓰지 않은 일이라 반성하며 이 순간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며 에티켓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 가지리라. 면목동 천주교회. 이곳엔 YH 무역 노조에서 운영하던 녹지중학이 있었다. 경숙은 1977년 야간 과정인 이 학교 1기생으로 입학한다. 경숙의 나이 59명 입학생 가운데 가장 언니였다. 경숙은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생각을 한다. 당시 경숙의 일기를 보면 배움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비록 또래보다 훨씬 늦은 길이었지만 경숙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저는 그 당시 김경숙 씨가 나중에 신민당사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과격하지 그런 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평범한 사람을 꿈꾸었던 경숙. 그러나 YH의 현실은 하청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잔업, 야근에다 휴일에는 특근까지 했다. 오늘은 새벽 4시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육체는 고달프고 눈이 아파오며 수면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약간은 머리가 어지러웠으나 사람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시킨다는 걸 생각할 때 나의 몸은 지치고 비틀대면서 숙사에 돌아와 밥을 먹는데 밥이 먹히지 않는다. 이 건물이 옛날 YH 기숙사 그대로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YH 무역공장 바로 옆에 있었던 기숙사. 김경숙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공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이 기숙사는 한때 2,000명 이상을 수용하기도 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여공들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는 24시간 노동을 가능케 해주는 장치도 됐다. 수출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즉시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동원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만큼 그것이 좋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수요일 제외하고는 전혀 외출 금지였어요. 여공들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이 동원됐다. 겨울에 말이지. 그 추운데 문 열어놓고 찬바람 들어오게 해서 졸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좋으니까 노래 부르고, 미싱하면서 노래 부르고 시키고. 그래도 좋으니까 타이밍이라는 약을 강제로 먹여서 졸지 않게 타이밍이라는 잠안 오는 각성제가 있어요. 그때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 타이밍 중독자가 많았어요. 장시간 노동은 70년대 한국 산업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의 결과로 치부하기도 했다. 모든 통계상으로는 노동시간이 54.6시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노동시간은 98점 몇 시간, 100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도에 케냐나 스리랑카의 노동시간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54점 몇 시간보다도 조금 더 낮아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형편없었다. 74년 YH 무역에 입사해 79년까지 가발을 만들었던 고용란 씨. 고 씨는 5년 동안 받은 월급 봉투를 모아두고 있다. 고 씨가 YH 무역으로부터 받은 월급은 한 달 평균 28,805원이었다. 이것은 최저 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당시 노총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최저 생계비는 32,000원 정도였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거고,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월급들이 많았어요.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가능케 했던 것은 도급제다. 도급제란 일정 단가를 정해놓고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YH 무역과 같은 가발업종의 경우 주로 도급제로 운영됐다. 문제는 너무 낮은 단가였다. 이 낮은 단가를 메우는 방법은 작업량밖에 없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본 그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예? 생존비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게을리했다가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낮은 임금에다 산업재는 세계 1위고 3개 그 상관왕을 받은 때잖아요. 여공들의 경우 남녀 차별이란 또 하나의 멍해가 있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공은 남자에 비해 적은 돈을 받았다. 79년 당시 섬유산업에서 7만 원 이상을 받은 여성은 4.4%였지만 남성의 경우 전부였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해 조사 대상 22개국 중 최하위였다. 하지만 여공들은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숙의 경우도 월급 중 절반 이상이 동생 학비와 생활비로 송금되고 있었다. 적자의 원인이 경영부실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손실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메꾸려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는데 자식의 용돈을 올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당장 먹고 살 생계비를 용돈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농촌에서 이제 중학교 마치고 온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온전한 급여를 줘야 된다고 기업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저임금을 또 못 미치는 것을 주는 거는 바로 기업주 사고가 이 사람들은 온전한 임금이 아니라 그냥 부하급 정도로만.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공보부 장관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유신시대 노동자들의 권리는 억압받았다. 국가보위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행사는 행정관청의 조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두 권리를 봉쇄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산별노조 체제를 채택, 노조를 어용화시켜 단결권마저 제약했다.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일단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한 번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신고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노동조합이 되어 있고, 그건 회사 그냥 만들어